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규원입니다. 이규원의 보험통신 제 149하고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 그 업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촬영한 거 아니야?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월드컵 손해보험 대리점 개인 사업자입니다. 대표고요. 현대해상과 보험 판매 계약을 맺은 대리점 대표고, 현대해상 사무실 안에 제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수용 대리점 전속 대리점입니다. 현대해상 상품만 판매하겠다라고 계약을 한. 그리고 현대해상과는 별개예요. 하이카 손사. 근데 이제 어차피 합쳤죠. 그러니까 현대해상에서 현장 출동을 보내는 명예보상위원이라는 출동 채널의 계약 관계에 있는 출동하는 직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대해상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아요. 현대해상이 제 고용주가 아닙니다.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업무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 전산 시스템상 출근을 인정받아야 나중에 뭐 성과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있는데 뭐 9시 출근해가 6시 퇴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원래 주말에 이거 촬영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압박하지 마시고 이거 뭐 모니터링 할란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대해상의 공식적 입장이 아닙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자, 제가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의 공식적 입장이냐? 아닙니다. 저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이거든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이요. 그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공식적 입장이냐? 아닙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자차 자기부담금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12대 중과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12대 중과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이 교통사고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 규정이 어떤 게 있냐? 물론 형법도 여기 들어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필기 안 할게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고,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렇게 법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걸 도로교통법을 보좌하는 법들이 있죠.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습니다. 특례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건 아시죠, 그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뭐냐면, 자, 형법 제 268조 중과실치사상이 있어요. 내가 과실로,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입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처벌하는 거, 이렇게 있어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다 적용하면 교통사고 나서 사람 다치게 한 거, 상해 이르게 한 거, 그거 다 처벌해야 되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교통사고는 내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거지만 업무상 과실로 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실로 인한 거니까 그거는 형사처벌은 굳이 안 한다. 이게 이제 특례법이에요. 교통사고는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 때린 거하고는 좀 별개로 해준다. 그런데 다만 단서가 있죠, 단서. 제3조 1항의 단서. 요런 거 좀 많이 잘못한 거, 중과실, 중대한 과실은 그거는 형사처벌한다. 그게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그리고 하나 뭐냐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있어요. 뭐 경제사법 어쩌고 막 이런 거 나오는 그 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적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음주운전의 조금 더 심한 개념인 거죠.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할 때 도로교통법 혹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
술 처먹고 위험하게 운전해가지고 사람 다치게 한 거. 요거는 특가법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스쿨존 사고. 스쿨존 사고가 도로교통법에도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도 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스쿨존 사고는 가중처벌하는 걸로 들어갔죠. 자, 벌금만 볼게요. 벌금만. 스쿨존 사고 벌금이 얼마냐면 다쳤을 때 죽어버리면 벌금 없어요. 죽어버리면 바로 집행유예 이상입니다. 실형이에요, 그냥. 그런데 다쳤을 때 어떻게 되냐?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벌금입니다. 근데 요거랑 똑같은 금액이 뭐냐? 사람 치고 도망갔을 때예요. 차만 치고 도망간 건 안 돼. 그건 안 돼. 물피도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피도주는 법적으로는 도주가 아니에요. 도주 사고가 아니고 그거는 조치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 차를 끌고 났으니까 이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간 거 조치 불이행으로 들어가고요. 통상 그냥 12만 원짜리 그냥 범칙금 스티커 하나 끊고 맙니다. 근데 사람 치고 도망간 거 그게 500에서 3천이에요. 사람 치고 도망간 거 그 미친놈이지 그거는. 어? 사람을 치워놓고 도망을 가? 처벌해. 그건 강하게 처벌해야죠. 근데 그거랑 학교 앞에 스쿨존에서 한 20km로 뻘뻘뻘 가다가 요 차들 사이에 애 톡 튀어나와 톡 부딪혀 어우 괜찮나 무릎 까진 거 그게 처벌이 똑같아. 민식이법 좀. 네, 그렇습니다. 자, 12대 중과실 알아볼게요. 12대 중과실은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 이거 시험 칠 때 나오거든요. 신중과 압철, 횡무, 음복에 이렇게 5개 끊어가지고 신중과 압철, 횡무, 음복에 이렇게 외웠어요. 그 10대 중과실 들어가고 그리고 스쿨존하고 적재물 고정지 위반. 제가 2011년도에 시험 치여가지고 합격할 때는 요 적재물 고정지 위반은 12대 중과실이 아니었어요. 자, 신호위반. 예, 신호위반 당연히 12대 중과실이죠. 중앙선 침범. 네, 12대 중과실이고요. 과속. 12대 중과실입니다. 과속. 예를 들어 80km 도로에서 90으로 달리면 과속량 아닙니다. 자. 법적 기준은 뭐냐면 21km 초과했을 때 80km 도에서 101km, 102km, 막 130km 이렇게 달리면 과속 처벌됩니다. 자, 앞지르기 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위반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 앞지르기 금지 시기, 앞지르기 금지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위반했을 때 그게 앞지르기 금지 위반입니다. 교차로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차로는 진로 변경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진로 변경 금지 구간이 아니에요. 앞지르기 금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하다 사고 났다. 진로 변경 안 되는 데서 했다. 그거 아닙니다. 진로 변경은 교차로가 됐든 차선이 있는 곳이 됐든 안전하게 진로 변경을 해야죠. 사고 안 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로 변경하는 사람이 가해자인 건 맞습니다만 교차로 내가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이다. 그건 아니다. 앞지르기입니다. 그리고 뭐 가파른 고갯길에 뭐 고갯마루 뭐 등등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터널 안, 교량 위 등등 있죠. 자, 철길 건널목 사고. 이런 사고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철길 건널목 사고를 어떻게 뭐 처리하거나 옆에서 보거나 우리 아는 사람이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법에는 이거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 때 근데 어떤 횡단보도죠? 빨간불일 때? 그건 아니고 녹색 신호일 때 혹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칠 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라고 우리 시험 칠 때 다 그 일시정지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체크하고 운전면허 땄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운전할 땐 그렇게 안 해? 저도 사실 뭐 그렇게 다는 뭐 못하고 다닙니다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는 얘기는 뭐 특별히 뭐 한 4차선 이상 도로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좀 작은 도로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도를 상당히 줄여서 다니셔야 돼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막 워리어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좀 솔직히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보행자가 우선이다. 보행자가 속 터지게 가고 있어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뭐 저래 가로 빵빵빵빵 이러지 마시고 안전하게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 습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도 탈이 안 나요. 사고 나면 누가 좋아요? 아무도 좋은 사람 없어요. 사고 나면 다친 사람 다쳤으니까 안 좋고 나는 보험료 할증되니까 안 좋고 그 와중에 만약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정말 안 좋죠. 자, 무면허 운전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자, 음주운전 말할 거리도 없죠.
오늘도 제가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2명이 타고 있는 차를 받고 도망갔는데 잡혔겠죠? 측정했더니 음주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 음주 뺑소니야. 그 합의금을 상대방이 과하게 요구한다 이러면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상담 안 해주는 게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요거 얘기 안 해주고 음주 사고다 이러면 내가 상담을 아예 안 해준다. 그런데 음주 뺑소니에 합의금이 너무 많은데요 라고 나한테 지금 상담 요청을 한 거냐? 난 답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상담 안 해줬어요. 저한테 상담하지 마세요. 자, 보도침범 이거 가끔 심각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차가 보도침범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완전히 막 인도로 막 차가 달리고 이런 경우는 잘 없겠죠. 건물 혹은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인도가 약간 깎여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깎여 있다고 그 도로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거기 지나갈 때 원래 법에는 그 일시정지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나가라고 돼 있는데 막 그러지 못하고 지나가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뭐 무척 주의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사고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 보도침범 11회 중과실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인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있어요. 그거 사고 나서 경찰서 가면 보도침범입니다. 형사처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이거 보험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다고? 오토바이?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종합보험이에요. 오토바이 책임보험밖에 안 넣잖아요. 제 고객 중에 종합보험, 오토바이 종합보험 드신 분들 좀 있어요. 옛날엔 받아줬거든. 요즘은 현대사에서 종합보험 안 받아줘요, 오토바이를. 근데 오토바이는 거의 책임보험만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 종합보험 미가입에 12대 중과실이에요. 처벌이 커지죠. 문제가 커져요. 자전거도 예? 킥보드도 예.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됩니다. 면허 있어야 돼요. 하이바 쓰셔야 되고 요즘은 자전거도 하이바 써야 돼요. 자, 하이바 죄송합니다. 안전보호장치 다 하셔야 됩니다. 경운발차 이거는 이제 뭐 그 택시나 버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는 이런 경우. 뭐 일반 승용차에는 해당 잘 안 되겠죠. 자, 스쿨존 사고 미시법 때문에 요즘 한참 시끄럽죠, 그죠? 적재물 고정조치 위반. 적재물 고정조치 위반은 내 차에 적재한 적재물에 대해서 고정 조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안전띠 매야 되고요. 개를 태웠어요. 개가 창밖을 보면서 팔 얹히고 입 벌리고 침 흘리고 있어요. 그 불법이에요. 개 태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케이지에 넣어서 케이지를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혹은 그 이렇게 케이지에 넣지는 않지만 여기에 그 목줄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안전하게 고정시켜놓고 타야 돼요. 개 앞에 안 차가 운전하면서 스티커 끊어요, 그거. 안전하게 다니세요. 자, 12대 중과실 알아봤고요. 뭐 이제 뭐 제가 뭐 늘 12대 중과실 얘기는 많이 하니까 뭐 아시겠죠. 이런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합의를 안 하면 그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지겠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합의를 하고 받는 처벌이 기준이 아니고 합의를 안 하고 받는 처벌 기준에서 합의를 하면 처벌 기준이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고에서 피해자만 한 2, 3주 진단 나왔다 이러면 굳이 구속되고 막 뭐 집행유예 나오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뭐 벌금 얼마 그냥 뭐 요 정도 보통 나옵니다. 그러면 합의를 하면 벌금 조금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벌금 조금 낮아지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 음주운전 요거는 피해자의 정도가 뭐 2, 3주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중한 정도다라고 하면 뭐 한 6주, 7주, 8주 막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내가 뭐 사고로 동종사고 이력이 있어요. 사고 나가지고 벌금 한 100만 원 낸 적 있어요. 그러면 집행유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고 나면 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운전자 보험 드러나야 돼요. 운전자 보험 드러났더라도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사고는 보상 안 해줍니다. 그거는 범죄예요. 자, 진로 변경 완료 시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로 변경 완료 시점 30m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뭐 경찰관 분들을 욕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경찰관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지 당신 보니까 요 진로 변경해가지고 30m도 안 갔네.
그러면 이건 진로 변경 완료한 걸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로 둘 다 이거는 진로 변경한 걸로 봐야 된다. 뭐 아니면 진로 변경 완료하지 않고 난 사고로 봐야 된다. 진로 변경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봐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설명을 가끔씩 해요. 근데 경찰관이 그게 뭐 모르고 잘못 설명한 거냐 그게 아니라 자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자 진로 변경을 완료한 시점은 진로 변경을 시작해서 예를 들면 시작한 지점으로부터 30m 혹은 차체가 완전히 그쪽 차로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30m 뭐 이런 규정이 있냐? 규정 없어요. 규정은 없는데 30m라는 말이 왜 나왔냐? 법에 있거든요. 법에 도로교통법에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보면 차의 신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는 좌회전, 우회전 뭐랬어요? 자,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 혹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손이나 혹은 방향 지시기 자전거는 좌회전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해요. 차 창문 열고 내가 좌회전할 건데 이런 사람 없죠. 깜빡이 켜면 되는데 자,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법에는 그래 돼 있어요. 근데 깜빡이만 켜면 저 차 들어오는구나 하고 뭐 내가 뭐 속도를 줄여주거나 준비를 하니까 꼭 완전히 다 들어와서 한참 진행할 때까지 깜빡이 계속 켜고 있어야 되고 뭐 그건 아닌데 뭐 법에는 뭐 말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돼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에 별표로 요거는 별표로 해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별표에 보면 좌회전 횡단 뭐 등등등등등등 우회전 뭐 이렇게 할 때는 내가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 좌회전 할 때는 좌회전 하려는 지점 우회전 할 때는 골목길 나오기 전 그리고 진로 변경 할 때는 진로 변경을 하기 전 몇 미터? 30m 전부터 신호를 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0m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얼만큼 가면 이제 다 뭐 좌회전 우회전은 상관없겠죠. 특히나 진로 변경의 경우에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요 차로만 바꾼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진로 변경을 다 했다 나는, 응? 진로 변경하고 이제 직진하고 있는 차인데 저 차가 들어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주장에서 진로 변경을 완료한 걸로 봐야 될 거냐? 아직 진로 변경 중인 걸로 봐야 될 거냐? 차가 차선에 또 걸쳐 있으면 그거야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차선을 물고 슥 들어오는 게 한 100m를 슥 물고 들어오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가 뭐야 이거 이러면서 와 끌고 지나갔다. 자, 이 경우에 직진 차량과 진로 변경 중인 차량으로 봐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로 변경을 다 해서 이쪽 차로 이제 들어온 차다! 라고 보는 그 진로 변경 완료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라는 게 항상 사고에서 논쟁거리로 떠오르곤 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30m 법 규정 없습니다. 30m 법 규정 없으니까 뭐 경찰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이다. 그건 아니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미리 신호를 해야 되는 것처럼 진로 변경을 완료했다라고 하면 완전히 그 차로에 들어서서 안전하게 주행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가 되어야 이제 이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구나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설명.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고속도로는 이게 10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100m, 일반 도로는 30m예요. 근데 내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요. 시속 60km로 주행하고 있으면 1초에 16.6m를 가거든요. 16.7m를 가는데 30m 같으면 한 2초 정도 되죠. 2초. 그죠? 내가 60으로 달리고 있다. 그럼 한 2초? 조금 안 되죠. 그죠? 2초 정도면 2초면 사실 뭐 순식간에 지나가요. 네. 그렇지만 한 2초 정도 이렇게 진행했는데 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진로 변경해서 벌써 1초, 2초 막 이렇게 한 30m 이렇게 진행했으면 이 차는 진로 변경한 걸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설명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m 못 가고 한 15m 갔어요. 한 1초 정도. 진로 변경 하가 1초 정도. 그럼 이거는 진로 변경 완료 안 한 거냐? 애매하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이건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 그때 당시의 나와 상대방 차량의 속도,
그리고 서로 진행한 거리,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진행해온 방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에요. 동시 진로 변경이냐, 혹은 진로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이냐, 아니면 이 차가 이미 진로 변경을 다 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무리하게 막 들어온 거냐, 이런 판단을 할 때 30m라고 경찰관이 만약에 설명을 했다면 30m가 안 되기 때문에 진로 변경 중인 차량으로 봐야 됩니다 라고 나한테 설명을 했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속도와 거리와 그리고 진행 관계를 살폈을 때 주의 의무가 나한테 조금 더 있는 그런 사고구나. 그래서 나한테 주의 의무가 더 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은 뭐예요? 가해자 피해자 가려요. 가해자라고 보는 게 나구나. 이 사고에서 내가 조금 더 주의했어야 되는구나. 그럼 과실은 민사적인 부분이니까 민간에서 이제 따져야 되는 거죠. 과실이 그래서 뭐 9대 1이냐 아니면 뭐 6대 4냐 막 비슷비슷한데 내가 조금 많은 뭐 이런 부분들은 민사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지만 경찰이 판단했을 때 그래서 누가 더 주의했어야 되는 거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자 다른 거 필요 없고 가해자 피해자 요것만 딱 나누게 되면 그럼 누구를 가해자로 봐야 될 거냐, 이 차를 가해자로 봐야 되겠네 라는 설명을 하면서 30m를 얘기한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쟤 봐라 30m 되는가 그러지 마시라고요. 자, 그런데 뭐 경찰관님들께서 조사관님들께서 무조건 다 완벽하게 정확한 솔로몬의 판결을 내리냐,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제가 여기서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실수하잖아요. 실수해가지고 그거 틀린 겁니다 이렇게 뭐 정정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변호사 판사들은 다 똑바른 판결만 내리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경찰관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설명을 위해서 붙인 건데, 예, 솔직히 내 마음에 안 들잖아. 내 보고 가해자라 하니까. 뭐 30m? 그런 게 어딨어? 법에는 30m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내사고긴 하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보시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3주에 걸쳐서 막 자기부담금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는 조금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기부담금 부분 한 번 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험회사들은 대체로 강경 대응 입장인 것 같아요. 그거 안 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사고 나면 누가 좋다고요? 아무도 안 좋아요. 사고 나고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 피해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운전, 양보운전 하시고 무사고 운전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